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경제신문의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대상자들은 문자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 신청을 하신 분들 대부분은 이미 이제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이 문자도 받지 못했고, 내가 여기 못 받나? 그래서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분들도 지금 굉장히 폭넓게 이 영역이 넓게 되어 있으니까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잘 들으시고 앞으로 내가 대상이 되는데 대상이 될 때 내가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원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원받고 안 받고 하고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음식 숙박업은 10억 원 이하니까 대부분 되죠. 도소매업 50억 이하, 그리고 제조업은 120억 이하에 해당되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그러니까 이 작년에 그냥 개업을 한 데는 거의 대부분 이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업자들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면 됩니다. 지원 대상이 어떠냐면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된다. 이것도 중요해요. 감소가 예상된다는 거. 그리고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소기업. 앞에서 저기 조건은 알려드렸죠.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100만 원 정액 지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3개다. 근데 3개 다 대상이다. 그러면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총 4개까지 400만 원이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이 돼요. 그래서 1월 중에 별도 신청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차 지급은 영업시간 제한 업체들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체. 그래서 이런 데는 대부분 지금 문자가 발송됐고 신청이 되어 있을 것이고 신청됐으면 바로 입금이 됐을 겁니다. 자, 2차 지급의 경우에는 1월 6일이니까 이제 바로 얼마 안 됐죠. 여기는 일반 소상공인 중에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어떤 것들을 지원받은 업체들은 국세청에서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을 테니까요. 바로 문자가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가 가느냐 안 가느냐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간 분들은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그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는 거의 다 완료가 됐다. 자, 그런데 이제 요 3차부터가 중요하죠. 3차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는 못 받았는데 지금 아까 기준이 많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못 받으신 분들도 받을 가능성들이 꽤 높다는 겁니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데는 곧 확인해가지고 대상이 되면은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소상공인 중에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난 그리고 지금까지 못 받아갖고 열받았는데 이번에도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에게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자, 이런 얘기 있으면 나는 이제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뒤에 기준을 한번 보시면 좀 희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4차 지급은 그동안 미지급된 업체를 또 대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5차 지급은 이제 증빙이 좀 필요한 데라든가 또 이의 신청한 데, 그래서 아직 1월 달에 못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어떤 조건들을 보시고 나 해당되는데 왜 안 주지? 이런 분들은 이의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자, 매출액 판단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요. 버팀목 플러스, 다음에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데는, 그냥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하고, 방역 조치가 강화된 2021년 12월 달에 매출액이 감소했느냐, 아니냐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 이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 11월 이전에 개업했다.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11, 12월 2021년 11, 12월 이 매출액을 비교해서 이름만 줄여 써도 됩니다.
19년 11월, 21년 11월 요거를 비교해서 1원만 줄어도 되죠. 어느 것 하나만 돼도 됩니다. 19년 12월 그리고 21년 12월 요거 하나만 돼도 됩니다. 그리고 20년 11에서 12월 21년 11에서 12월 요거 하나만 돼도 됩니다. 그리고 20년 11월 21년 11월 그렇죠? 20년 12월 21년 12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매출액이 줄었어도 대상이 되니까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 기준이 아니라 아까 매출액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새로 여기에 진입하는 그 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19년 12월부터 20년 11월에 내가 개업했다. 이거는 뭐냐면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개업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실제로는 이랬어요는 소용없고요.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는 2020년 11월에서 12월 그리고 21년 11월에서 12월 요걸 비교를 하겠죠. 그리고 20년 11월 21년 11월 요걸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20년 12월 21년 12월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21년 7월에서부터 10월까지의 월평균 그리고 21년 11, 12월 월평균을 따져서 1원이라도 줄었으면 지급이 되고요. 요것의 월평균과 11월을 비교를 해봐요. 또 이것의 월평균과 21년 12월을 비교를 해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도 걸릴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12월, 21년 9월 달에 이렇게 개업한 회사들의 경우는 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여기가 1월부터 6월까지는 안 봐요. 21년 7월부터 10월까지를 보고요. 이때 월평균을 내겠죠. 그리고 21년 12월 월평균 내서 1원이라도 줄었으면, 또는 21년 요거랑 21년 11월에 비교를 해보고요. 21년 12월 거를 비교를 했을 때 하나라도 줄었으면 그 정액 지급이니까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21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12월 15일까지 12월 15일에 그 개업한 회사들입니다. 이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의 증감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 업종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쭉 살펴봤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때 그 음식 업종이다. 뭐 그런 거는 이제 제한 사유가 됐었으니까 뭐 지급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뭐 거기 대상이 아닌데 그 업종은 매출액이 줄었어.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이 매출액 증감을 따져서 평균입니다. 평균 매출액 증감을 따져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한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과세 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거 내가 증빙할 수 있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현금 영수증 발행액,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것이 국세청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 것을 해가지고 국세청이 이미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우리가 잘 하고 있었어야 되겠죠. 자, 신청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바로 이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 이 포털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돼요. 그럼 이렇게 뜨면 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여기에 신청하기를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정보 제공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요. 여기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한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그냥 휴대폰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인증. 근데 법인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법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로 이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면 대상자라면 화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입력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업체명 쓰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 주소. 통상 요거는 그냥 자동으로 떠 있겠죠. 그러면 뭐만 쓰면 됩니까? 계좌번호.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명의 이 사업 계좌번호만 됩니다. 법인명의 계좌.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업자 개인명이죠. 사장명입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그러니까 미리 요거 준비해 놓으면 되겠죠.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그리고 계좌 요거를 갖고 있으면 쓰는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요. 요거 그냥 입력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입력시키면 그래서 예, 신청하면 문자가 바로 오겠죠. 좀 이따가 예, 신청 결과 잘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다리고 있으면 그 통장에 현금이 입금이 됩니다. 자, 증빙자료를 아까 내야 되는 업체들이 있다 그랬죠. 예, 거기엔 공동대표 사업자의 경우에는 타대표 이임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대표가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표가.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자기가 신청해갖고 받아서 자기 혼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그 위임장 예, 요걸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등 이 비영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인증서를 내면 됩니다. 단 이 비영리 단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자,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억울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의 카드 사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그 개인 사업자인데요. 개인 사업자의 그 카드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겠죠. 예, 그거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로 인정되며요. 개별 증명은 개별 증명. 나는 이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업일은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다. 예, 여기 개업일은 사업자 등록증상의 개업일만 인정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궁금해요. 나는 이제 이의도 제기를 해야 되고 막 이럴 때에는 홈페이지 아까 들어가는 법 알려드렸죠. 방역지원금, 예, 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고 입력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1533-0100 예, 평일날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또 이의 신청할 때 나는 인터넷으로 못해요 이런 분들은 예, 여기다 전화를 하시면 이 소진공의 지역센터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예, 소진공을 방문하셔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그걸 받을 수 있겠죠. 자, 이게 그 큰 돈은 아니지만 100만원 정도 이 지원을 받아서 이걸 갖다가 그냥 뭐 딴 데 쓰지 마시고 예, 이거를 그 마중물로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홍보 자금으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SNS 홍보라든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후에 내 매출액을 훨씬 더 높이는 데 써야지 예, 뭐 100만원 해가지고 이거 뭐 어디다 이렇게 뭐 저 다른 용도로 쓰면은 예, 뭐 그렇게 쓰셔도 안 될 건 아닌데 예, 그걸 쓰시면은 그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돈은 그냥 100만원 나한테 들어온 건데 100만원 들어온 이 돈을 가지고 나는 정말 우리 회사의 발전을 하는데 가장 소중한 데 쓰겠다 이렇게 해갖고 사용을 하시면 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소상공 경제 TV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인데요. 앞으로 이 소상공 경제 TV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정보,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정보들 오늘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희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